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일출판사 2021년도 1회 정기기기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MC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촬영을 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잘리지 않고 안전하게 또 다시 문제풀이 시간이 왔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회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1회 우리 3과목이 되겠고요. 정기기기 41번부터 이제 60번까지 같이 한번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름대로 체타별로 문제가 몇 문항 출제됐는지를 좀 분석을 해왔는데 이게 뭐 결코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1장 직류기는 4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장 동기기 4문항 역시 출제가 됐었고 3장의 유도기는 5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4장의 변압기는 4문항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이 정류기 파트인데, 정류기는 2문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장 교류 정류기 아니면 뭐 특수전동기 파트가 될 건데, 여기서는 1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이 이제 20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자, 41번부터 한번 풀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뭐 기존에 나왔던 문제고요. 어렵지 않은. 전류계를 교체하기 위해 우선, 변류기 2차 측, CT 2차 측을 단락시켜야 하는 이유는 하고 보러왔는데 우리 이제 그 1차 측에 전압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교자속에 의해서 2차 측에도 계속 기전력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2차의 계전기나 아니면 전류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측을 우리가 단락시켜서 절연으로부터 2차 측 절연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41번의 답은 2번인데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려면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회로에서 또 만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형의 로망을 파트를 배울 거죠. 그 선형의 로망 파트에 보시게 되면 중첩의 원리나 태분안의 정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잡고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압원을 어떻게 한다? 단락을 시킨다. 그 다음에 전류원을 어떻게 한다? 개방을 시킨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CT는. 그러다 보니까 전압원을 단락시켜가지고 2차 측 절연을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CT에 반대 PT, 전압 쪽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PT는 우리가 이제 전압이 문제가 안 되죠. 전압은 2차측 전압이 전격 110V니까. 근데 이제 누가 문제가 되냐면 전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류를 어떻게 해야 돼? 개방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PT 2차 측은 개방을 시켰을 때 전류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CT는 전류가 문제가 안 되고 전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압원을 단락시켜서 2차 측을 보호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CT 2차 측을 단락시켜야 되는 이유는 2차 측 절연 보호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우리 기기뿐만 아니라 전력공학에서도 역시 설명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4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42번 문제는 BJ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신용 문제는 아니고요. 과거에 기출문제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BJT에 그 T자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T가 누구냐면 거기 1번에 보시면 사이리스터라고 돼 있는데요. 사이리스터가 아니라 트랜지스터의 약자입니다. 트랜지스터.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영어 공부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42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문제답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들어가 볼게요. 43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 사이클로 컨버터 나왔죠.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 사이클로 컨버터도 원래는 뭐 하는 거냐면 주파수 변환기기죠. 주파수 변환기기. 그래서 우리 교류 전력을 교류 전압으로 바꿀 수도 있고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좀 역할을 좀 적어드리면 첫 번째 역할은 주파수 변환기예요. 네, 주파수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류 전력을요 교류 전압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가지만 보셔도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틀린 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보시면 DC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버터와 동일한 구조이다 이렇게 되는데 DC가 아니라 AC를 AC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거 43번에 다 1번 체크를 해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가냐면 44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44번 문제가 이제 변압기 쪽 문제인데 단상 변압기 2대를 병렬 운전하고 있답니다. 각 변압기의 부하 전류를 IA, IB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를 ZA, ZB 100분율 임피던스 강화를 ZA, ZB 정적 용량을 PAN 그다음에 PBN 이렇게 주고 있죠. 이때 부하 분담에 대한 관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변압기에서요 부하 분담비가 나와. 부하 분담비. 이 부하 분담비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우리가 또 하나는 합성 용량을 구할 때도 이 식을 이용합니다. 실제 합성 용량.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드린 제목은 말 그대로 타이틀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기출문제 보시면 실제 나왔던 문제들인데 부하 분담비나 합성 용량을 물어보면요 공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PB분의 PA는 자, PB분의 자, 여기를 대문자로 잡아볼게요. PB분의 PA 곱하기 그 다음에 퍼센트 ZA분의 퍼센트 ZB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전력을 우리가 분담 용량, 분담 전력이라고 부르고 여기 가운데 있는 놈을 갖다 우리가 정적 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량끼리는 비례하고 있죠. BBAA 위치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비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A분의 B라고 돼 있잖아. 왜 반비례냐면 용량끼리는 당연히 커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용량은. 그죠? 근데 이제 임피던스하고 용량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거죠. 왜? 임피던스는 우리는 L이잖아요. 모든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우리 기기에서는 특히 다 뭘 감아? 코일을 감는 거죠. 그래서 L 값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임피던스 L 값이 커지면 임피던스 커져요. 손실이 커진다 이 말이야. 우리 L은 나쁜 놈의 L이잖아 항상. 그죠? 그래서 손실이 커지면 임피던스 커져요. 그럼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피던스하고 용량은 반비례 관계구나. 임피던스가 커지면 손실이 커져. 용량 감소해. 그럼 임피던스가 작아져. 그럼 손실이 감소해. 용량은 상대적으로 커지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얘가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용량끼리 뭐 하고요? 비례하고 용량과 임피던스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정적 용량을 줘요. 임피던스 줄 거야. 그럼 각각 하나씩 집어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분의 1 하고 나왔다. 그럼 부하 분담비가 얼마란 얘기예요? A 대 B는 1대 2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B 대 E는 몇 대 몇? 2대 1이라고 하시면 돼.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를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1대 2냐 2대 1이냐 뭐가 먼저지 이러시면 안 돼. 시험장에서 먼저 나온 놈을 먼저 읽어주시면 돼. 만약에 A 대 B야 그러면 1대 2 되는 거지. B 대 A야 그러면 2대 1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하가 3마리 있다는 얘기야. 3마리 중에 A가 분담하는 건 하나, B가 분담하는 건 3마리 중에 2개다 이런 얘기죠.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 그리고 이제 합성 용량을 구할 때는요 여기 공식에다 그대로 놓고 이 B를 갖다 구한 다음에 환산을 해줘야 돼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어차피 제가 풀었던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이 원식이었는데 지금 약간 문자만 바꾼 거예요. 전류비로 표현을 한 거야. 변압기의 분담 전류 해가지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아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 B분의 A잖아. 그러면 전류도 IB분의 IA 요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분담 전력이 아니라 이번엔 분담 전류로 표현을 한 거니까 IB분의 IA라고 쓰시면 돼. 그리고 용량도 어떻게 쓰시면 돼요? 그대로 비례잖아. 그래서 PB분의 PA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소문자로 써볼게요. 소문자로 줬으니까. 그리고 여기 임피던스만 어떻게 하면 돼요? 임피던스만 무조건 뒤집어주면 돼. 그래서 퍼센트 반비례니까 ZA분의 퍼센트 ZB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찾으시게 되면 B분의 A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도 B분의 A인데 임피던스만 바꿔주면 돼. A분의 B 하고 오시면 돼. 그렇게 들어간 게 누구밖에 없냐면 3번밖에 없죠. 3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퍼센트로 안 줬어요. 그럼 이 퍼센트만 빼시면 되는 거야. 퍼센트만. 그래서 답이 ZA분의 ZB 하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것도 좀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대문자로 써드릴게. 자, PB분의 PA, 그 다음 여긴 PB분의 PA,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는 비례관계가 중요한 거지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 놈은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담 용량. 요거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명판에 있는 정격 용량을 의미한다.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BBAA 같이 가는데 임피던스만 뒤집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 한번 여기 옆에다가 제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에 보시면 극수가 4극짜리 줬고요. 전기자원선을 파권 줬어요. 여러분들은 파권에다 밑줄을 딱 거놓으시면 되는 거야. 파권. 그러면 파권 나오면 이 문제 많이 풀었던 건데 파권 나오면요. 우리가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 제가.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병렬 회로수가 언제나 몇 개야. 극수에 관계없이 2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기출문제 많이 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코파이라고 외우시라고 했잖아. 초코파이. 무슨 파이? 초코파이. 군대 가면 초코파이 많이 먹잖아요, 우리. 자, 그 다음에 도체수가 250이래요. 그래서 도체수를 우리가 Z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250 이렇게 쓰시면 돼.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 발전기가 1200rpm으로 회전하는데요. 그럼 회전수 준 거지. 회전수가 1200rpm 주고 있습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회전할 때 600V 기전력을 유기한대요. 기전력을 준 거야. 600V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한극당 자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속 파이의 단위는 웨버가 되겠고요. 우리 항상 기전력을 물어볼 때는 한 상분에 대한 기전력, 한 상에 대한 기전력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속 파이도 한 극당 자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한 상당 기전력, 한 극에 대한 기전력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항상 파권이 나오면 우리는 기전력 구하는 공식이 떠올라셔야 되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이는 우리 A분의 그쵸? B 자, 파이에다가 60분의 n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요 식이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A분의 P자 파이 60분의 n이라고 하시면 돼.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초코파 2니까 병렬 수 몇 개? 2개. 극수는 몇 극 줬어? 극수를 제가 안 썼나요? 극수 처음에 줬네. 극수 P가 4극짜리랍니다. 자, 그럼 여기다 4를 딱 넣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봅시다. 총도체수 250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속파이, 자속파이를 물어봤네.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항을 해야 되겠죠, 이항을. 죄송합니다. 이게 또 1년 만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긴장된다 봐. 그죠? 자속파이 한번 넣어봅시다. 요거 이항해야지. 그래서 P, Z, N분의 2, A에 60 하고 나오면 되겠죠. 자,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중권이면은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될 건데 지금 약분이 안 돼요. 파권이기 때문에. 자, 극수가 몇 극? 4극. 총도체수가 얼마냐면 250. 그 다음에 회전수가 얼마예요? 1200. 그리고 나서 기전력이 얼마냐면 600. 그 다음에 병렬의 수 몇 개? 초코파 2에다가 60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0.06 웨버 하고 나옵니다. 정답 몇 번? 3번에 있나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는 계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가봅시다. 46번 문제는 전기자 반작용 나왔죠?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초반 같은 거 이제 수업하면 실제 이런 파트들이 몇 가지 1장 중요한 거, 2장 중요한 거, 뭐가 잘 나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별표를 해드려,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 반작용, 기전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보고 가셔야 될 내용들이죠.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자, 일단 전기자 반작용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지.
자, 저를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그 과거서부터 계속 찍어 왔기 때문에, 예전 것부터 보신 분들은 전기자 반작용 아마, 다 수업을 들어서, 문제 풀이 때 다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야. 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은요, 일단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 원인이 누구였냐면, 전기자 전류예요. 이게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전기자의 기전력이 발생되는데 그 기전력에서 전류가 흐르죠. 그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만들어져? 자속이 만들어져. 그 자속이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원인은 전기자 전류인데 결과가 뭐냐? 주자속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주자속에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떠한 영향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의 나쁜 영향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편자작용이죠. 자속이 한쪽으로 쏠려. 그래서 이 편자작용에서 뭐가 이동되는 거예요? 중성축이 이동됩니다. 그 자속이 손실이잖아요. 그 열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중점에 딱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성축이 이동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브러쉬를 이동시켜야 돼. 뭘 이용해서? 로커라는 놈을 이용해가지고요. 브러쉬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럼 브러쉬를 이동시킬 때요. 자,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발전기는 무슨 방향? 그렇죠. 회전 방향이 되겠죠. 우리가 실제 이제 발전기 전동기에 똑같은 조건을 놓고요. 원리 오른손과 왼손 법칙을 따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고요. 시계 방향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회전 방향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동기는 무슨 방향이에요? 회전 반대 방향이야. 무조건 발전기와 전동기는 모든 특성들이 다 반대죠. 회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회전 반대 방향. 모든 특성이 다 반대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 법칙이 있는데 오른손은 발전기잖아요. 왼손은 전동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을 양손을 딱 들고요. 오른손으로 비비는 거야. 그리고 왼손으로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비비는데 전동기잖아. 전동기는 무슨 방향이야? 회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 그럼 발전기는 오른손인데 오른손으로 비벼봐. 그럼 무슨 방향이 돼버려? 그렇지. 회전 방향이 되는 거야. 시계 방향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광고죠. 그죠? 그죠? 팔도, 거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그것만 딱 기억하면 게임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제가 혹시 이 장면을 기출문제에서 몇 번 했을 수도 있는데, 또 보기 싫으면 빨리 넘기세요. 예. 조금 이제 자주 보면은 좀 짜증날 수도 있어. 예. 짜증내지 마시고 넘기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안 보면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항상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감자작용이 발생하죠. 자속이 서로 상쇄되는 거야. 그래서 감자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덜 값자거든. 그래서 자속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속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기전력이 감소해. 그렇죠? 기전력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발전기 용량, 출력이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같이 알아두시면 좋다는 얘기죠. 자속이 감소하면 뭐가 감소해? 기전력이 감소하는 거야. 그럼 기전력이 감소하니까 발전기에 우리 P값은 VI인데 V 대신에 우리는 기전력으로 표현할 거니까 기전력이 감소하면요 발전기의 출력도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발생해요? 불꽃 섬락이 발생하죠. 중성축이 이동하다 보니까 도체와 도체가 벌어지면서 뭐가 튀어? 아크가 튀는 거지. 아크가. 그래서 불꽃 섬락이 발생하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들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야 돼.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방지법이 나오죠. 그래서 방지법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돼. 첫 번째가 누구냐면 보상건선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건선을 보상해 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상건선이 이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좀 알아두셔야 돼. 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보극이 있죠. 예, 보극.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보상건선은 우리가 어떻게 갚냐면, 아까 이 앞쪽에 보시면은 전기자 전류 때문에 자숙이 만들어지면서 계자에서 나오는 자숙을 상쇄시켜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숙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어떻게 갚냐면, 전기자 건선에 전류 방향과 어떻게 감아요? 반대로 감는 거지. 그래야 상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물어보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보상건선은 어떻게 감습니까? 물어봐. 그럼 전기자건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로 감습니다. 이게 답인데 이게 너무 길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냐면 여기 보시면 전자 있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 전자 하나, 그 다음에 맨 끝에 반대 해가지고 정반대 이렇게 외우면 끝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보극을 설치했을 때 효과는 뭐냐면 중성축이요. 중성축이 이렇게 한번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돌아나가는 자속이 바로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가 합을, 벡터 합을 갖다 그리면 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는 자속 형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속이 견디질 못하고요. 이동이 된다 이런 얘기야. 중성축이. 그럼 요 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브러쉬가 있어. 그럼 이 중성축과 브러쉬 간에 접촉 전압에 의한 우리가 이제 순간적인 전압이 튀면서 불꽃 아크가 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다가요 보극을 설치하는 거야. 보조극을 말 그대로. 그러면 여기 N극, 여기 S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속이 이렇게 튀어 올라가.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속과 아래쪽에서 위로 튀어 올라가는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조극인데 가운데 조자 빼고 그냥 보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극을 설치했을 때 효과는요. 이 전압차를 줄여가지고 양호한 정류를 만드는 거야. 불꽃이 튀지 않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다. 전압 정류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전기자 반정의 방지법에서는 얘가 더 중요하고요. 이 보극은 사실 어디에서 더 중요하냐면 정류작용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야. 만약에 이 불꽃 삼랑 때문에 파형이 찌그러졌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때 보극을 설치하면 깨끗한 파형이 나옵니다. 직선의 파형이. 그래서 정류 파트 가면 무조건 보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틀린 거 물어봤거든. 자,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하여 중성축이 이동한다. 맞고요. 평간전압이 불균일하게 되어 섬락이 원인된다. 맞아. 3번 보세요.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주자속이 왜곡되고 여기까지 맞는데 증가한대. 증가가 아니야. 감자작용 때문에 자속이 감소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요것만 알았으면 우리는 지금 있는 46번 문제는 해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46번에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이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하여 생긴 자속이 어디에 의해? 계자에 의해 발생하는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자속에 영향을 준다 라고 제가 적어 드렸던 거지. 자, 47번 한번 가볼게요. 47번. 자, 우리 47번 문제도요, 보시게 되면, 동기기 쪽 문제 같은데, 요것도 제가 몇 번 풀어드렸어. 뭐,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기 회전자에 유도자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기 물어봤는데, 바로 누구냐면, 4번에 있는 고주파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이 고주파 발전기는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3가지밖에 없어, 3가지. 자, 첫 번째가 누굽니까? 그러면, 자, 요거를,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냥 번호로 써드릴게.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주파수의 범위를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들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에 사용되는 발전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고정자. 고정자는요, 계자와 전기자가 고정자입니다. 계자와 전기자가 고정자고요.
세 번째, 회전자가 누구냐면 유도자형입니다. 유도자형.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시험에 나왔던 거는 요게 나온 거예요. 지금 회전자가 유도자형 발전기가 누구냐? 고주파 발전기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그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에 쓰는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파수를 60Hz가 아니라 120, 180Hz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 이것도 이제 2만 헤르츠까지 쓴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들어갈게요. 자, 이것도 이제 동기기 파트의 문제가 되겠는데, 기전력 한상이 이제로이고 동기 임피던스가 ZS인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를 무부하로 병렬 운전시킬 때 각 발전기 기전력 사이에 델타 S만큼의 위상차가 생겼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키, 위, 주, 고, 파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파수가 같아야 되죠. 그 다음 네 번째가 파형이 같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위상이 같아야 되는데, 위상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순환 전류가 흘러, 위상 차에 의한. 그래서 그 위상을 같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같게 하려고 할 때 전력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 말이야. 그거를 줄 숫자, 받을 숫자를 따가지고요, 수수 전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하고 물어보고 있죠.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수수 전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때의 P값은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EZS분의 E제곱에다가 사인의 델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계산 문제가 지금 공식이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원래는 더 잘 나와요. 그래서 킬로와트거든, 기본 단위가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셔야 돼. 자, 여기서 이제 델타가 바로 위상차가 되는 거고요. 동기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 여기 이 값이 중요한데, 요 2는 상전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성간전압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을 나눠서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제곱을 하셔야 돼. 제곱 빼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동기기는 Y결선이기 때문에 델, 압와 류에 의해 가지고요, 우리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항상 몇 배? 루트 3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전압을 주면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성간을 주면 루트 3을 나눠서 넣으셔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다행히 이제 공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동기 화력도 있죠. 이거를 미분한 값이에요. 그래서 동기 화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적어드릴게. 동기 화력 P값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EZS분의, 자, E제곱에다가 사인을 미분한 바로 코사인의 델타가 되겠습니다. 이게 동기 화력 값이죠. 요거는 이제 사실 공식이 이게 더 잘 나오고요. 계산 문제는 얘가 잘 나오는데, 요번 문제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공식이. 자, 49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쪽에다가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49번. 자, 우리 49번을 보시게 되면,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60Hz 6국 삼상권선유 유도전동기가 있대요. 제가 유도기나 동기기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하나 여러분들하고 해야 돼. 어떤 약속이냐면, 극수와 주파수가 보이면 무조건 동기속도 구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극수와 주파수가 무조건 보이잖아? 그럼 동기속도 먼저 구하시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주파수 60. 그 다음 안 읽을 거야, 제가. 자, 극수를 얼마 줬냐면, 6국 줬나요? 예, 그러면 동기속도 구해봐. 자, 동기속도 식이 어떻게 되죠? P분의 120F예요. 무조건 얘를 구해. 어차피 구할 수밖에 없어. 자, 극수가 6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얼마냐면 60이야. 그러면 얼마예요? 1200rpm 하고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일단 이걸 구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전동기의 정격 부하시 회전수는 1140rpm이래. 정격 부하시 회전수가 뭐냐면 부하를 걸고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회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누굴 준 거냐면 N값을 준 거야. 회전자속도. 건선용 유도전동기에 회전자속도 값을 준 거예요. 얼마예요? 1140rpm을 준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NS가 N보다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가 수치가 더 크죠. 수치가. 얘가 작고, 그러니까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다 이 말이야. 그 느리고 빠른 만큼의 속도 차이 B를 우리는 뭐라고 해? 슬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슬립 S.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 전동기를 같은 공급 전압에서 전부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의 몇 옴짜리 저항을 삽입해야 되느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물어본 거냐면요. R값 물어본 거죠. 이거를 우리가 2차 출력 정수 또는 등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변 저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 제어도 하고요. 기동 전류 줄이기도 하고 토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자, 그러면 외부 저항 물어봤는데 이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R은 R2에다가 S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슬립을 줬는지 안 줬는지 봐야 되고요. 2차 저항을 줬는지 안 줬는지 보면 돼. 이거 두 개만 알면 얘는 구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2차 저항 값을 먼저 한번 볼게요. 2차 저항을 뭐라 했냐면 회전자 권선은 Y결선이며 슬립링 간의 저항이 0.15mm. 자, 거기 밑줄 그셔야 돼. 슬립링 간의 저항이 0.15mm예요. 그럼 두 슬립링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저항값이. 근데 우리는 각 상의 저항을 구해야 돼. 한 상의 저항이 필요한 거거든. 이 R2의 의미가요, 각 상의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상의 저항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슬립링 간의 저항이다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두 상의 저항값이라는 거야. 그럼 각 상의 저항을 어떻게 구하면 돼? 2로 나눠주셔야 돼. 그죠? 자, 두 개 상의 저항을 갖다가 각 상의 저항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R2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분의 얼마 줬어요? 슬립링 간의 저항을 0.1 줬죠? 그래서 이걸 나누면 얼마? 0.05인가? 네, 그게 나오는 거지. 그게 바로 R2 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R2 값 이제 구했어. 자, 그래서 R2 값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0.05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립만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네, 슬립만 집어넣으면 계산기 누르면 답 나옵니다. 자, 그럼 슬립을 구해야죠. 슬립도 안 줬어. 이 문제가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NS하고 N값 표현해 놨으니까 슬립의 우리 첫 번째 식이 요거잖아. NS분의 NS 마이너스 N. 요걸로 구하시면 되는 거지. NS가 얼마예요? 1200. 제가 그랬잖아. NS 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걸 처음에 안 구했어도 어차피 얘 구해야 되거든. NS값 공식에 의해서. 자, 그래서 미리 구해달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N값이 얼마냐면 1140 줬죠? 자,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슬립 하고 나옵니다. 요거 제가 눌렀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0.05 나와 얘도. 자, 그래서 여기다 0.05 딱 넣으시면 돼.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눌러보니까 0.95 나옵니다. 0.95 저항값.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었네. 3번.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공식이 몇 개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동기속도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2차 저항, 2차 출력적 등가 저항 공식 하나, 외부에 삽입할 저항, 그 다음에 슬립 공식까지 잡아주셔야 돼. 거기다가 추가로요.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 각상의 저항이거든. 그래서 2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슬립링 간의 저항을 줬기 때문에. 보통은 주어지는 그 저항값은요. 각상의 저항을 주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꼬아낸 거야. 그래서 슬립링 간의 저항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2로 나누셔야 돼. 그냥 넣으면 안 돼. 자, 그래서 0.9,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갑시다. 50번 여기다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한번 풀어봅시다. 삼성원선 유도전동기에 기동시 2차 측에 외부 가변 저항을 넣는 이유가 뭐니? 얘야, 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요 놈의 저항을 왜 넣냐 이거지.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권선형은 회전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코일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저항이 존재하는 거야. 코일 내부 저항이. 근데 거기다가요, 요 놈하고 요 놈, 가변 저항을요, 직렬로 연결해. 그럼 여러분들 봐봐. 직렬일 때 합성 저항 어떻게, 두 개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이는 권선의 저항, 내부 저항이기 때문에 얘는 고정값이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가변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증가되면 이 전체 2차 합성 저항이 값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얘를 증가한 만큼 비례해서. 그러면 2차 저항이,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2차. 자, 합성 저항이 증가했대. 자, 2차 합성 저항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당연히 저항이 증가하면, 반비례에 의해서 기동시의 기동 전류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자, 이거 써드릴게요. 기동시의 기동 전류가 감소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전수가 어떻게 될까? 감소해.
왜 감소하냐면요. 자, 봐봐요. 회전자의 속도 공식 N은 1-SNS야. 근데 이 권선형은요, 비례축의 원리에 의해서 슬립하고요, 2차 저항이 비례관계입니다. 그럼 2차 합성장이 증가하면 얘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비례해서 슬립도 증가해버려. 그럼 동기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을 때 슬립이 증가하면 이 회전자 속도 어떻게 돼요? 감소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회전자 속도가 감소하면 토크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기동시의 토크는 증가하게 됩니다. 왜? 항상 토크하고 회전수 무슨 관계? 반비례잖아, 반비례. 그러니까 회전수가 감소하면 토크가 증가된다는 얘기지. 요 관계를 좀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럼 우리가 2차 측의 외부 가변 저항을 넣는 이유가 뭐니? 자, 회전수 감소, 기동전류 증가, 기동토크 감소 있는데 4번에 봐봐요. 2번, 3번은 일단 뭐 틀렸다고 보면 되잖아. 2차 저항이 증가하면 기동전류는 감소하고 기동토크 증가니까. 그럼 회전수 감소 맞다고 한번 해볼까? 근데 슬립이 반대로 감소하잖아요. 회전수 증가돼버려.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한 답은요, 4번에 이게 목적이야. 2차 합성장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증가시키는 이유는요, 회전수를 감소시키고요, 기동전류를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토크를 증가시키는 거죠. 항상 우리 유도전동기는 뭐가 문제예요? 기동전류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동전류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기동시의 토크는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기동전류 감소와 기동토크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동시라는 조건을 줬잖아,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해당되시는 거야. 어떤 분이 이제 그럴 수 있어. 1번도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더 정확한 답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동전류 감소, 기동토크 증가의 4번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에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합시다. 자, 51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 변압기 문제죠. 1차 전압 3300 줬고요. 써볼까요? 자, 1차 전압 V1이라고 할게요. 3300V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뭘 줬냐면 무부하 전류 줬어. 무부하 전류 우리 I0라고 하거든. 그래서 I0 얼마 줬냐면 0.15A 줬고요.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철선을 줬어요. PI라고 합시다. 철선을. 요거 얼마 줬냐면 330W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고 있냐면 자화전류 물어봤어요. 자속을 만드는 전류를 우리가 자화전류라고 해가지고 I-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 2항에서 푸는 문제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식에다가 대입만 해서 푸시면 끝나. 얘는 2항하는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무부하 전류의 제곱 마이너스 V1분의 철선의 와트 PI 전체의 제곱으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철선의 전류라고 하는데 요 두 개가 원래는 얘하고 얘가 자화전류와 이 철선의 전류의 합벡터가 누구냐면 여자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2항에서 유도하면 요 공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필요 없고 이 식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2항 하는 문제 없다 그랬잖아, 제가. 자, 그럼 I0가 얼마예요? 0.15 줬잖아, 무부하 전류. 그래서 0.15의 제곱 마이너스 V1이 얼마예요? V1 여기 줬잖아, 3400. 그 다음에 철선의 와트가 얼마예요? 여기 줬잖아요. 330. 그죠? 그러니까 봐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요 공식 2항 하는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특이하게 숫자를 또 3개 딱 줘. 더 많이 주지도 않아요. 딱 맞춰서 줘, 이 문제는. 기출문제가 다 그래요. 숫자 딱 3개 줘, 3개. 뭐 4개 주고 우리가 보통은 뭐 4, 5개 주면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만 갖다 쓰시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그냥 3개 그대로 줘. 그럼 그대로 넣으시면 돼. 2항 하는 문제 없다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또 누르시면 답을 알려줘. 얼마. 카시오가 0. 얼마 주냐면요. 112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화전류 암페어 하고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죠, 1번. 예, 요거는 근데 예전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숫자가 다 바뀌어서 출제가 되니까 공식을 외워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요. 52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그냥 답으로 외워. 예,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지구상의 존재는 딱 한 문제야, 이거는. 이건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52번은요, 체크 딱 해놓고
여러분들 문제답 하는 분들 있잖아. 전체를 문제답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를 문제답하는 거야. 이거 안 바뀌어 나오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유도전동기에 안정운전 조건은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하의 토크를 TL이라고 그래요. 전동기에 발생 토크를 TM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하의 토크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의 토크가 항상 더 커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 그러면 안정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52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53번 문제는 전압이 일정한 모선에 접속되어 역률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동기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기조상기가 나오면 항상 역률을 조정하는 놈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L과 C를 이용해 가지고요. 뒤질 때 뭐 지역률, 앞설 때 진역률 이렇게 해서 역률을 조정한다는 얘기야. 진상과 지상 역할 두 가지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상 역할만 하는 딱 하나가 또 있죠. 무효분을 조정하는 기기기구 조상 설비 중에 바로 전력용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기 조상기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동기 조상기는요. 우리 이제 전동기로 이제 안 쓰고 보통 이제 역률을 조정하는 동기 조상기로 이제 많이 쓰는데 위상 특성 곡선 파트가 되겠죠. 바로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 위상 특성 곡선 파트라고 하면서 얘를 또 일명 뭐라고도 불러? V곡선이라고도 부르죠. 모양이 이제 V자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 여기가 전기자 전류 IA고요. 여기를 계자 전류 IF라고 해. 그래서 역률은 여기 이 부분 정 가운데가 역률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입니다. 자, 그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자 전류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률이 이제 조정이 되는데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L 리액터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C 콘덴서로 작용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L과 C를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역률을 조정해서 항상 1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때 여자 전류 어떻게 했어요? 증가했대. 그럼 오른쪽으로 간 거야. 오른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C로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진상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진상. 그때 우리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나오는데 역률이 감소한 만큼 전기자 전류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전동기 출력 공식이 VI의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럼 역률이 1인 상태에서 0.9, 0.8, 0.7 감소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전류값을 갖다가 얘가 전기자 전류인데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왜? 얘하고 얘는 항상 일정한 상태거든. 출력과 공급 전압을 일정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일정하다고 보고요. 이 역률이 떨어질 때 전기자 전류를 증가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야 출력이 항상 일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모양이 V곡선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왜? 얘가 감소하든 얘가 증가하든 역률이 0.9, 0.8, 0.7, 0.9, 0.8 떨어지면 전기자 전류를 증가시켜야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C로 진상 역할을 하면서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증가. 자, 그래서 역률은 앞서고 무슨 전류? 전기자 전류 IA는 어떻게 한다? 증가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요.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자꾸 역률 앞선다. 찾으시면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4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54번 문제도요.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시면 증류기에서 계자자속을 만든대요. 그러면 끝난 거야. 계자자속을 만드는 역할이 누구예요? 여자밖에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여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여기 철심이 있어. 철못이 있어. 여기다 이제 코일을 감아 이렇게. 코일을 감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진유전압을 딱 인가하는 거야. DC.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우리 오른나서 법칙이 있잖아. 전류가 흐르면 지금 코일이 철심 위로 이렇게 올라탔어. 그럼 이렇게 움켜쥐시면 돼. 그럼 전류가 이렇게 움켜졌을 때 왼쪽 엄지의 방향이 N극이 되는 거고요. 반대편이 항상 S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여기 클립 같은 거 딱 대면 어때? 붙죠? 이게 전자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자석의 권선에 전류를 흘리는 것을 뭐라 하냐? 여자라고 합니다. 이게 전자석이거든. 권선에 전류 흘렸잖아. 이게 여자예요, 여자. 자석을 만드는 거지, 이 자석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55번 한번 가볼게요. 55번 문제. 자, 동기 리액턴스를 XX15, 전기자원선 저항을 RA 0.15, 3상 중 한 상의 유도기 전력을 6400V, 단자전압을 4000V, 부하각 델타가 30도래요. 비철극기인 삼상 동기발전기 출력이 몇 킬로와트냐고 물어봤어. 자, 그럼 우리 비돌극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 출력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 나중에 이건 전력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그 전력 교수님께서 안정도 얘기할 때 정태안정, 극한, 전력 해가지고요, P값을 또 얘기하실 거야. 똑같아, 공식의 형태가. 그래서 XX분의 EV에다가 사인의 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킬로와트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삼성을 붙여줘야지.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삼상 동기발전기 출력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 상에 대한 출력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우리 동기발전기는 3상이잖아, Y결선. 그래서 여기다가 몇 배? 3배를 잡아주셔야 돼. 한 상에 3배를 잡으면 3상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넣어봅시다. 동기 리액턴스를 얼마 줬냐면 15옴 줬어요. 자, 하나 더 제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 동기 리액턴스가 15옴일 때 그 옆에 봐봐요. 전기자 저항이 0.1옴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기 임피던스에는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의 크기인데 저항값이 대단히 작기 때문에 무시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 동기 임피던스와 동기 리액턴스를 같다고 보는 거야. 저항값을 무시한다고 보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한 상의 유도기 전력을 6400V 줬고요. 그 다음에 한 상의 단자 전압을 얼마 줬냐면 4000V 주고 있어요. 이 기본 단위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사인에 몇 도예요? 위상차가 30도래. 부하각. 위상차각은 상차각이라고 하죠. E와 V의 상차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벡터도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게 V라고 하고요. 우리가 요걸 E라고 그래요, E.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의 상차각을 요 부하각 델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30도만큼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거기다 3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3840kW 하고 나옵니다. 요게 답이에요. 정답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네, 2번.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항상 매번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해드릴 때 우리 동일출판사 교재 가지고 이제 관련도 기출문제 문제 매번 해드리지만 쉬운 거 위주로 보시면 돼. 어려운 거는 내 게 아니잖아, 그죠? 버리고 쉬운 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자, 56번을 보겠습니다. 56번. 자, 56번은요, 히스테리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하고 물어봤네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처음 보는, 우리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라는 것은 정확하고 일정한 속도가 요구되는 기록계의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런 건데 1번부터 4번까지 뭐 다 각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번 보시면 회전자 극은 고정자 극에 비하여 항상 델타만큼 앞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위주로 보자. 그리고 잘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7번에 보시게 되면 단자 전압을 줬어요.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단자 전압이 얼마 줬냐면 220V 줬고요.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50A래. I가 되겠지. 분권발전기 유도기 전력 물어봤어요. 분권발전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우리가 분권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여기서 전기자 저항이 0.2옴이래요. 자, 전기자 저항은 A가 되겠죠. 0.2옴. 그 다음에 계자 전류와 전기자 반전을 무시한대. 계자 전류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IF가 얼마야? 0이란 얘기지. 0.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럼 기전력 E는 어떻게 돼요? 공식이 V 플러스 IA에 RA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직권인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 저항이 더 들어가. RA 플러스 RS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직권 계자 저항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걔는 계자와 전기자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는 발전기를 우리가 직권 발전기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한번 넣어봐요. 220이야.
플러스잖아. 그럼 이 기전력은 항상 V보다 발전계선 기전력이 전압보다 크죠. 그래서 220보다 큰 게 답이에요. 왜? 플러스니까. 전동기는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동기 만약에 기전력을 물어보면 V보다 작은 쪽에서 찍으셔야 돼. 찍더라도 발전기는 큰 쪽에서 찍으시고. 그럼 일단 보기를 한번 볼까요? 220보다 큰 놈을 찾으면 아우 이거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 답은 4번이야. 이거 공식 몰라도요. 플러스잖아. 플러스 발전기는 공식이. 그러니까 220보다 큰 거 찍으면 4번밖에 없어. 이런 문제는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나오는 거야. 보기가 요 딱으로 나오면. 우리 땡큐지. 그죠? 자, 해봅시다. 어차피 건드렸으니까. 그럼 분권 발전기의 전기전력 공식이 뭐야? I 플러스 IF가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좀 전에 계좌전력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야. 그럼 부하전류와 전기자전류 같죠? 얘가 부하전류 50이니까 전기자전류도 50이 되는 거지. 거기다 전기자전류 0.2 줬잖아요. 그래서 230V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우,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준 거야, 준 거. 자, 한 문제 맞추세요. 라고 준 거지. 친절하게. 자, 그 다음 58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8번 문제도 단상유도전압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단상유도전압조정기는요,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교번작의 원리다라고 좀 알아두셔야 돼요. 교번작의. 그 다음에 얘 뭘 이용해서 이제 전압을 조정하냐면 우리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죠.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번작의 원리고, 그 다음에 위상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단락권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단락권선이 지금 왜 필요하냐고 물어본 거죠. 필요하다. 왜?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경감이죠.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역할이 뭐다? 전압 강화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게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 전격, 조정 용량 P2는 E2, I2 하고 구하시는 거야. 조정 전격 P는 E2, I2 하고 구하시면 돼. 이게 이제 E2가 무슨 전압? 바로 조정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단락권선의 역할 뭐 물어봤어요? 전압 강화 경감. 이게 답이 되는 거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59번, 60번 보겠습니다. 자, 59번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우리 59번 문제는 유도기 문제인데 공식을 물어본 거죠. 자, 보시면 삼상유도 전동기 S업 회전자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을 E2S, 2차 주파수 F2S 슬립과의 관계를 물어봤고요. E2는 정지시의 기전력이고요. F1은 1차 주파수라고 줬어요. 근데 우리가 1차나 2차나 정지시는 똑같습니다. 회전자도 정지돼 있다가 회전하는 거야. 그래서 회전자를 정지시와 회전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슬립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슬립 공식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NS분의 NS-N이죠. 두 번째가 뭐야? E2분의 E2S지. 세 번째가 뭐야? F2분의 F2S예요. 네 번째가 뭐야? P2분의 P2C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 놈과 요 놈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슬립과의 관계. 그럼 이거 이항하면 돼. E2S 첫 번째 보세요. 자, 회전시의 2차의 기전력은 자, S의 E2가 되는 거죠. 정지시의 기전력에다가 슬립 곱하면 돼. 회전시의 2차 주파수는 슬립에다가 정지시 주파수 F2를 곱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정지시 상태를 정지시 1차 주파수와 같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F1이라고 써도 되고 F2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찾으시면 돼. 그럼 E2S는 SE2, F2S는 SF1 해가지고 정답 몇 번?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0번 갈게요.
3300에 220V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Y 결선했대요. 자, 2차 측 선간에 15kW 단상 전열기를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2차 측 결선을 뭐로 변경했다는 거야? 델타 결선으로 변경했대요. 델타니까 2차 측 델타로 변경했을 때 소비 전력은 몇 킬로와트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델타 Y 결선했을 때와 델타 Y 결선했을 때의 전압을 한번 봐야 돼. 전압을 왜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봐봐요. P는 R분의 V 제곱이잖아. 그죠?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있죠.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왜? 얘가 소비 전력이거든. 그럼 저항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저항은 일정한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 관계만 따지면 돼. 그럼 전압 전압하고 P는 무슨 관계? 제곱의 비례라는 얘기지. 그러면 델타에서 Y, Y에서 델타, 지금은 일단은 Y에서 델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이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이 소비 전력이 변한다는 거죠. 그럼 전압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델타 Y 결선이었어요. 그럼 우리 2차 결선만 보면 되니까 자, 첫 번째가 Y 결선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Y 결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자, 여기가 상전압을 만약에 V볼트라고 해봅시다. 그럼 상관전압은 몇 볼트야? 그쵸? 상의 몇 배? 루트 3배. 그래서 루트 3, V하고 나오는 거지. 델압과 류에 의해서. 자, 그에 비해서 델타 결선 한번 볼게요. 당연히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에 흐르는 전류와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죠? 델타 결선은 뭐가 같아? 델압이니까 전압이 같아요. 그래서 델타 결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자, 상전압 V 똑같이 V라고 해봐. 근데 얘는 선도 얼마야?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지금 부하 소비 전력을 봐봐요. 2차 측 선간에 여기에 걸은 거야 지금. 단상 전열기를. 그 소비 전력이 15짜리라는 거지.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이 선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간을. 왜? 선간에 그 단상 전열기를 걸었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럼 전압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델타는 V인데 Y는 얼마야? 루트 3배야. 그럼 Y에서 뭘로 갔다고? 델타로 갔다고. 그러면 전압이 루트 3V에서 V로 갔으니까 루트 3분의 1배로 감소한 거죠. 그쵸? 루트 3배 감소된 거야. 그럼 이걸 한번 써볼게.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 3분의 1배가 됐다는 얘기지. 맞잖아요. 얘는 여기서 1로 가면 루트 3배인데 여기로 가면 루트 3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에 제곱을 해야지. 루트 3분의 1배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얼마? 3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소비 전력을 우리가 P-라고 한다 그러면 Y를 델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소비 전력이 Y 결선일 때는 자, P라고 해봅시다. 15kW야. 그럼 델타일 때는 P-라고 해봐. 그럼 원래 소비 전력 Y 결선일 때 15에다가 델타로 바꾸면서 몇 배 됐어? 3분의 1배.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을 딱 곱하면 몇 킬로와트? 5kW가 된다는 얘기지. 소비 전력이.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죠. 1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동일 출판사의 2021년도 1회 문제풀이 시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 위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나온다 아니면은 뭐 가끔 나온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1회 문제풀이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 2회 문제풀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